임실읍 치즈마을 심장섭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치즈마을 마을 만들기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2018년 생생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체험소득 분야 최우수상과 행복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체험소득 분야 대통령을 수상한 치즈마을 사례를 심장섭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실군 찾아가는 마을학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임실 치즈마을에 살고 있는 심장섭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의 슬로건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임실 치즈마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실 치즈마을은 임실읍 금성리에 있는 화성마을과 중군마을,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세운 그런 마을입니다. 다른 마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어떤 단위 마을이 결성이 되지만 우리 마을은 회원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화성마을에 살고 있고 중군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 주민 중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가구 수로는 57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전체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0년 4월 기준입니다. 0세에서부터 19세까지 아이들이 20명이 거주하고 있고 20세에서부터 39세까지 보게 되면 대략 37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40세에서부터 노인 인구로 분류되기 직전까지의 64세 인구를 보게 되면 7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로 보게 되면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 또 80세에서부터까지 합치면 74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마을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 35.75%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65세 이상 인구가 29.8%였었는데 요 근래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을에 좀 자랑할 만한 인구 동향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현재 마을에 정착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14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을에서는 장래가 보이고 자녀들이 귀향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단증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하기 전에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는 주되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마을 공동체 결성, 회복, 활동력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단어들이죠. 그런데 옛날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다랑이논이 있었고 다랑이논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우리 한 일소를 거닐어서 논을 갈고 썰애질을 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죠. 자, 오른쪽 화면에 보게 되면 그저 비슷비슷한 농사 규모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다랭이논이죠. 자, 모두 다 마을 주민들이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비슷비슷한 농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농사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두 다 협력을 해야만 농사일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그때는 농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생활공동체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집의 숟가락, 뒷집의 젓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 모두 다 알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생활공동체의 규모가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이거는 식물 공장입니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죠. 대규모 농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보게 되면 소수의 몇 사람이 대부분의
농업을 다 관할하는 그런 현상들을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가 되고 기계화가 진행되고 또 특작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우리 범접할 수 없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농업 형태를 띠게 되어 있죠.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 협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좀 요원한 그런 상태로 자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 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현상이 자초가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흔한 말로 70세 청년회장이 70세 뭐 이런 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마을 공동체를 결성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치즈 마을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임실의 특산품은 치즈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치즈는 우리 지정환 신부님께서 임실에 오시면서 이제 치즈가 우리 품에 안기게 됐는데 이 사정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1964년에 임실에 부임을 해오신 지정환 신부님께서 가난한 임실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고심하던 끝에 치즈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 신부님께서 몸을 상해해 가면서 대략 3년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들에게 치즈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게 됐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즈가 하늘에서 주신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신부님께서 우리 임실 주민들에게 치즈를 선사해 주신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신부님께서 치즈를 보급하는 그런 과정에 그와 함께했던 신부님과 함께했던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셨느냐면은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서로 협동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협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치즈 기술을 보급을 하는 그 과정에 그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치즈 기술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방법을 궁리하기보다도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떻게 협동하고 살 것인지 먼저 강구하라고 하는 그 주문이셨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서로 간에 협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치즈를 소재로 해서 마을 가꾸기 또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할 때 꼭 명심히 하셔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봉 목사님이신데요. 자, 이분은 개신교 성직자이세요. 1969년에 임실역 앞에 있는 임실역전교회 거기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임실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갈마리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심상봉 목사님께서도 지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주민들의 공동체 운동에 또 지역 활성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정환 신부님과 협력해서 세운 일인데요. 신용협동조합 설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주민들에게 크나큰 혜택이 돌아간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우 극심했던 고리채 문제가 좀 해소가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협동하면서 작은 돈들을 모아서 신용협동조합을 세우고 건실하게 운영한 결과 주민들이 떠안고 있었던 고리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름도 생소할 겁니다. 바우 타가소라고 하는 시설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의 야학인데 바우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했던 이런 전력도 있습니다. 심상봉 목사님께서도 지신부님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입하는 청년들, 교인들에게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주고 방법들을 연구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목회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치즈마을의 그 지도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여러 분들께서
심상봉 목사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던 역전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심상봉 목사님의 정신 세계를 이어받으면서 지금의 치즈마을에 싹이 트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정환 신부님의 가르침과 심상봉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2년의 일인데요. 우리 치즈마을에 있는 화성마을에 오게 되면 느티나무들이 참 멋들어지게 잘 서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느티나무 식재에 대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이병호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82년이니까 벌써 40여 년 전이죠. 굉장히 젊으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장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씨 문중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이것이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돈으로 10만 원 팔렸습니다. 10만 원에 팔린 돈으로 나무 심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화성마을 주민들이 의결을 해서 5만 원을 더 보태서 15만 원의 돈으로 느티나무 150주를 구입을 해다가 마을길을 따라서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하는 과정도 마을 주민들의 협동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무값은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무를 캐오기는 성수면 왕방리 쪽에 있는 곳에 가서 느티나무 150주를 구입을 해다가 나무 길가상에다가 쭉 심어놨던 그 느티나무가 지금 마을 주민들도 시원한 나무 그늘을 선사받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주 훌륭한 농촌의 풍경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중에 여러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하천변에 있는 그 분수대 역시 우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편안한 쉼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심었던 나무들이 현재는 마을 안길로 쭉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은행나무 몇 그루, 단풍나무, 그다음 매실나무 등등의 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그 나무의 숫자가 무려 2,000그루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병호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나무를 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치즈마을은 아주 삭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할 일이었죠. 자, 이제 83년부터는 지금 심상봉 목사님에게서 배웠던 그 젊은 청년들, 말이 청년이지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었어요. 아주 어린애들이었죠. 자, 이 아주 청년들이 심상봉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농하지 않고 마을에 정착하면서 그 농사 활동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83년에 친환경 농업을 도입을 했고요. 85년에는 이진아 전 위원장, 지금의 송기봉 위원장님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생활공동체 준비를 하고 86년에 드디어 생활공동체 예가원을 설립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전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도로 넘어가 보게 되면 1991년에 바른농사 실천농민회를 결성을 하는데 이 바른농사 실천농민회는 흔히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장목반을 결성을 하는데 지금의 장목반들은 대부분 품목별로 장목반을 결성을 하죠. 예를 들어 느타리 버섯 장목반, 고추 장목반, 호박 장목반 이렇게 품목별로 장목반을 구성하는데 그때 당시 치즈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친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한 장목반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3가구가 모여서 바른농사 실천농민회를 결성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들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산물들이 생산을 하는데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이 판매처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거를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들을 소비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며봤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협동조합 전복살림을 결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소비자 조합원은 2,000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임실에 있는 바른농사 실천농민회는 무엇을 하였느냐? 생산자 지구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여기 생활협동조합 전복살림에 농산물들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예가원 생활공동체나 전목살림 생활협동조합 전목살림은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중에 우리의 소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었죠. 성공을 했더라면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텐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전복살림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려면 매우 힘들잖아요. 임실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공표는 되어 있지만 아직 준비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1994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임실의 치즈의 본류는 지종환 시부님께서 세워주신 치즈 사냥협동조합이 본류이고 그게 맥을 이어왔던 것이 현재의 임실 치즈 농협이죠. 이것이 지종환 시부님께서 세워주신 치즈의 본류입니다. 자, 본류 중에 또 하나의 지류가 생기는데요.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하고 스위스 교회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한국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을 스위스로 파견을 보내서 농사 기술을 배우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장장 1년의 과정이었어요. 이때 치즈마을에서 살고 있고 임실제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던 김상철 씨가 파견이 됩니다. 근데 파견이 됐는데 파견되기 전에는 이 파견자를 다른 분으로 했었는데 이분의 양보에 의해서 김상철 씨가 그 스위스 연수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1년짜리 과정이에요. 지금이야 외국 여행 쉽게 뭐 돈 준비하면 가겠지만 옛날에 94년도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1년짜리 아니겠습니까? 욕심날 만도 한데 이전에 가기로 결정했던 분의 과감한 양보에 의해서 김상철 씨가 스위스 농업연수에 파견이 되게 됐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때 김상철 씨가 파견될 때까지 노력했던 스위스에서 오신 분들하고 임실제일교회 목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김상철 씨는 스위스에 오며 가며 1년의 과정을 마치고 그 후로 스위스로 오며 가며 치즈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목살림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산을 하고 한 이후로 시체말로 코를 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결성이 시도가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예가원을 설립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을 종사할 때 농업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지력을 지금의 화학비료나 이런 방식으로 동원하지 않고 퇴비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할 때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농조합법 예가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해산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있죠. 예, 불명예도 있긴 하지만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저도 여기에 관여를 했다가 상당한 빚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고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도로 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 비로소 치즈말이라고 하는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서 스위스의 농업연수를 다녀왔던 김상철 씨가 치즈마을 안에 유가공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스위스에 오며 가며 기술을 배웠던 김상철 씨가 아주 훌륭한 치즈 제조 기술을 습득을 한 다음에 치즈 마을 안에 한스 유가공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김상철 치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치즈 연구소를 세웁니다. 지금은 이 사업체가 만누리라고 하는 그 대기업에 양도돼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데요. 아무튼 김상철 씨가 세운 치즈 아카데미, 요게 이제 치즈 마을이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씨가 세운 한스 유가공 연구소에서 유제품들이 생산이 되는데 외부에 판촉 활동을 나갔던 김상철 씨가 겪었던 애환입니다. 외부에서 그 판촉을 하고 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당신이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김상철 씨가 꾀를 낸 것이 우리 한스 유가공 연구소로 그 질문을 하는 소비자들을 불러오면 그 기술을 의심받았던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 기술을 소개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꾀를 얻게 됐답니다. 그래서 치즈 늘리는 거를 시연을 해주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국내 최초로 모짜렐라 치즈 체험이 개시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매우 우리는 고무적인 것이죠. 모짜렐라 치즈 체험. 네. 지금 우리 치즈 마을이 활성화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2002년을 보게 되면 김상철 씨가 세운 한스 유가공 연구소가 목장형 유가공 회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임실 치즈의 본류는 지정환 신부님께서 세워주신 치즈 농협이 본류이겠고요. 그 다음에 곁가지로 나오긴 했지만 김상철 씨에 의해서 국내 최초로 목장형 유가공 회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치즈 마을이 갖는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김상철 씨에 의해서 세워졌던 목장형 유가공 회사가 지금 혼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확산돼서 현재 120개 정도의 목장형 유가공 공방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임실군에는 무려 14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치즈 마을에는 5개나 되는 유가공 회사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짜렐라 치즈 체험이 체험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김상철 씨가 세운 그 회사에서 회사 홍보관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홍보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명 산지 어디 관광지를 가다 보면 제약회사라든지 음료회사에서 자기들 회사 홍보관으로 초빙을 해서 간단하게 음료 한 잔 주고 그다음에 뭐 저기 완주에 있는 하이트 맥주 회사에서는 방문하면 맥주 한 잔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회사의 홍보관에 가게 되면 맛있는 음료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회사의 홍보를 한참 듣고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김상철 씨가 세운 이 목장형 유가공 회사의 홍보관은 체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자기 비용을 대고 이 홍보관을 이용한 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됐습니다. 김상철 씨는 제조회사도 운영을 하고 회사 홍보관인 모짜렐라 치즈 체험장도 운영을 하면서 두 군데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2003년으로 가겠습니다. 2003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치즈 마을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요. 2003년에 농림부에 의해서 녹색논총 체험마을을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치즈 마을이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 태동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름은 느티 마을이었습니다. 느티 마을은 앞서도 82년에 나무 심었다고 하는 말씀 드렸죠. 느티 나무가 쭉 서 있어서 느티 마을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느티 나무는 농촌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느티 마을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23가구가 모였어요. 자, 처음에 사용했던 그 마을 로고입니다. 느티 마을. 자,
느티 마을 동판에다가 예쁘게 세워서 새겨서 우리 마을 앞에 크게 걸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이제 김상철 씨가 세운 목장형 유가공 공방의 회사 홍보관하고 2003년에 세워진 느티 마을하고 결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상철 씨가 세운 회사의 홍보관 모짜렐라 치즈 체험장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상철 씨가 참 꾀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방문객들을 유치를 하는데 한 가구씩 뭐 승용차 한 대 이렇게 방문을 허용한 게 아니고 버스 한 대 대규모로 방문을 하도록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마을 앞에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를 대고 우리 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치즈 체험장 인근까지 걸어가는 거였어요. 걸어가서 가는데 보니까 대략 800m 정도쯤 되는데 소비자들이 불만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김상철 씨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우리 마을은 무엇을 했느냐면 손님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그게 모짜렐라 치즈 돈가스 식사입니다. 지금도 세트 메뉴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템을 가져야 될 게 체험 계획을 유치를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만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꼭 가능하면 식사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마을들에서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김상철 씨의 체험장까지 거리가 800m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지금이야 뭐 포장도로이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비포장도로였어요. 길도 좁았고. 그 길을 체험객들이 오며 가며 걸어가는데 불편합니다. 그걸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체험객들의 이동하는데 불편을 좀 덜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집집마다 있던 경운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운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체험객들을 우리 접수처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체험장까지 오며 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이제 조아렸던 거죠. 그래서 경운기 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경운기 체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10대 정도가 돌아다녔어요. 상당히 굉장한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자, 누구나 다 어느 동네나 아니면 농민이면 누구나 다 대부분 가지고 있음직한 경운기를 활용해서 우리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상태를 보겠습니다. 김상철 씨가 세운 그 유가공 공방의 공장 이름이 숲골 유가공 회사입니다. 숲골.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숲골인데 그 회사의 홍보관으로 운영하던 모짜렐라 치즈 체험장을 지금의 치즈 마을의 무상양도를 결정을 합니다. 이 홍보관이 수익성이 매우 높았지만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한 김상철 씨의 결심에 의해서 이 홍보관을 무상양도해 줍니다.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의 마음으로는 실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철 씨의 굳은 결심에 의해서 홍보관, 그러니까 모짜렐라 치즈 체험장을 양도받은 느티 마을은 이름을 바꿉니다. 마을 명칭을 개칭을 합니다. 2006년에 1차 개명을 해요. 느티 치즈 마을. 느티 마을도 버려질 수 없었고 치즈 마을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름을 느티 치즈 마을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는 치즈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민이 소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위해서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저항에 의해서 일단 한번 거쳐가자고 하는 심정으로 느티 치즈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치즈마을이 확장을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자산을 그때 당시에 2006년에 취득을 했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 명예 그 등기부등본에 띄어보게 되면 그 소유자 이름이 느티 치즈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고 마을이 활성화되는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2007년 마을 총회 때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1년 보류를 했던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느티 치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임실 치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전하게, 온전은 아니죠.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치즈체험 전용 체험관도 신축을 하고요. 또 예전에 2003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받으면서 세웠던 그 체험장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로 확장을 하게 되는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2000년에는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내고 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를 지금 경험한다고 모두들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치즈마을에서는 2000년도에 이와 같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모짜렐라 치즈를 늘려보는 치즈 체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협동심을 기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의 특성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치즈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을 들라 하면 피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자 체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애기가 4살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때 3살인가 그랬군요.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됐습니다. 번듯하게 잘 커서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즈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젖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젖소 사육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농업 단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거는 송아지 젖주기였어요. 송아지 젖주기. 자, 어린아이들이 젖병을 들고 송아지에게 젖을 주는 이런 체험입니다. 자,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그리고 비누 체험,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비누 체험인데요. 비누 체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치즈마을답게 이 원료 중에 약간 양을 사냥젖을 포함해서 만드는 천연 비누입니다. 자, 치즈마을답죠. 사냥젖을 이 재료 중에 일부를 포함시켜서 천연 비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경운기 체험. 자, 이거는 좀 개조한 경운기입니다.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뭐 연출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카메라 대면 다들 웃더라고요. 자, 감사할 일이죠. 자, 그 외의 체험들이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이제 경운기 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초창기 때 경운기 체험할 때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요 아래 사진은 최근에 운영을 했던 경운기 체험이고요. 자, 초창기 때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여기 하얀색 은박지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은박지. 자, 이제 사무국의 직원들이 그 경운기 체험에 하겠다고 하는 마을 주민들께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 경운기 체험 있어요. 10시까지 마을 사무실로 내려와 주세요. 와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다고 대답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요거 이제 화물 운송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을 여기다 태운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일이죠. 자녀를 태우려고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태워야 될 텐데 돈을 벌어다 주는 손님들을 태우는데 그냥 막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깨끗하게 쓸어내고 물로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은박지를 이렇게 깔고 손님 접대용으로 설치를 해서 내려오는 정성을 좀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편의를 좀 제공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에 오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돌아다니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꾸며서 돌아다닙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옆면에 보게 되면 옆면에 요 부분 옆면에 보게 되면 아크릴판으로 딱 설치를 해갖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장면입니다. 자, 열대의 경운기들이 돌아다녔어요. 자, 이 열대의 경운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요거는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노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젊은 사람들만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손님들 접대하다 보면 우리 집안이나 마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의뢰 부업으로 이제 찾아다니시잖아요. 뭐 그러고 난데 우리 나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할 일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봤는데 그거는 적용하지 못했고요. 경운기 가지고 있는 경운기를 활용해서 손님들을 이렇게 실어 태워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 마을이 가졌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분의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노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경운기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경운기 있다고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는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놨었죠. 그래서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농사일 다 하고 그다음에 여벌로 경운기 체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소득치고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57세인데요. 3년 동안 더 사업을 잘 해야 저도 경운기 운행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경운기가 없어요. 경운기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인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표방을 했습니다. 괜찮죠? 노인들만을 위해서 이게 접근성을 이렇게 차단을 한 거죠.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처음에 10분의 어르신들이 이 경운기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는 몇 분은 돌아가시고 또 몇 분은 연로하시고 몇 분은 또 몸이 아프고 뭐 이래서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마을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가운데 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들의 명단인데요. 우리 마을은 특이하게 이사들에게 직무를 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덕자 이사님은 체험과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부여를 해줬고요. 최현정 이사님은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임원들이 각각의 직책이 있게 됐었죠. 이것들을 실무형 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사회 때 의견을 개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100에 하나라도 관심 있는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체계인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려보면 요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의 자리가 맨 아래에 있죠. 맨 아래에 있는데요. 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옛날 방식대로 돌격 앞으로 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진두지휘를 한다기보다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사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앞서서 일하고 있는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될 이사님들을 떠받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들을 보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뜻을 이 조직 체계 안에 담아놨습니다. 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마을 수수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는 수수료로 쓰여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을 세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험객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되면 사무국을 경유해서 체험객들이 모집돼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여러 사업체들이 우리 마을에 마을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면 매출액의 5%가 됩니다. 5%의 마을 수수료.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면 마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납부해야만 국가가 운영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한 개념입니다. 마을도 운영을 하려면 이 사업에 관여했던 주민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마을의 수수료, 세금률 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그 체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이 모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객을 개별적으로 모객을 해왔을 경우입니다. 또 우리 마을은 또 상시 체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무국을 경유하지 않고 개별 체험장에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이럴 때는 총 매출액의 3%를 납부를 합니다. 총 매출액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무국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 개별 체험장에서는 자진 납부라고 하는 형태를 띄어서 마을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치즈마을의 명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이런 규칙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을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할 때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일어날 소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고 약속한 이러한 수수료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 마을은 그렇게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한 번쯤 다녀가 봤을 테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썩 훌륭한 마을,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마을 앞을 흐르는 길쭉한 하천이 하나 있죠. 하천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자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쉴거리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앞으로 흘러가는 이 하천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꾀를 냈습니다. 요 위쪽 화면에 보면 요 위쪽이 상류이고요. 요 아래쪽 그 다른 사진으로 가려져 있는데 요 아래 부분이 하류입니다. 물은 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요 아래 부분에다가 아트막한 막을 막아놨어요. 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을 설치하고요. 그러면 물이 가둬지겠죠. 가둬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위쪽에 물을 하고 위쪽에 있는 물하고 요 화면에 가운데에 있는 이 물하고 물 색깔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른데 요거는 우리가 주민들의 꾀를 내서 설치한 설치물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 귀탱이 보게 되면 파란색이 있죠. 자, 이게 방수 갓바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렇게 언덕백이 내려가고 바닥 쭉 지나고 건너편까지 이렇게 해서 파란 갓바를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수영장처럼 파란색 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흔히 쓰고 있는 그 함지, 다라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이거 둥둥 띄워놓고 애기들 놀 수 있게끔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파란색 갓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 묻은 발로 여기 경사진대를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엉덩방아를 엄청나게
찢습니다. 엉덩방만 찢는 게 아니고 뭐 뒤통수도 찢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꾀를 냈습니다. 뭐냐면 요 갈색이 이 자재가 보온도깨예요. 자, 이거를 설치를 해놨더니 미끄럼도 덜 타고 또 미끄러졌을 때 뒤통수도 덜 찢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이들이 즐겁게 놉니다. 이거 물을 가둬놓으니까 조금 맹맹했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 화면에 이게 물줄기들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면요. 이 상류 부분에 관정처럼 구멍을 뚫고 수중 모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언덕배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전선관을 연결한 다음에 구멍 송송송 뚫고 전기를 넣었더니 물이 이렇게 숑숑 이렇게 날아다니는 일이 벌어졌어요. 치즈마을 하천 분수대입니다. 치즈마을 분수대. 괜찮지 않습니까? 없는 자원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원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을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정성들이 모여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이들만 노는 줄 알았더니 마을 축제할 때 일입니다. 이거 아주 다정한 연인이 나트막한 수영장 하천에다가 발을 담그고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즐기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치즈마을 안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 시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집안의 평안을 다 강구를 하죠. 가화만사성을 우리가 희망을 합니다. 근데 가화만사성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앞에 선결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쌍친 어머니 아버지께서 즐거우면 양친이 즐거우면 그때사 비로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양친이 즐겁다. 자녀들의 행동거지가 올바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여기 효에다가 못을 박을 게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정성스럽게 일을 한다면 그 자녀는 딴짓하지 않겠죠. 올바른 일을 하고 주민들과 잘 어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글귀가 완성이 되고요.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전쟁 이야기 많이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그 위험천만한 전쟁에 나갔을지라도 100번 다 이기지는 못할 망정 위험에 처해지는 않는다. 몰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백전불태, 몰살당하지 않는다. 100번 다 이긴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전에 지피지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충족되어야만 이 뒤에 있는 빨간 글씨의 글자가 사자성어가 완성이 되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공편에 나온 얘기예요. 상하 동욕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전쟁 용어, 전쟁을 위한 병서이기 때문에 상하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 상관과 부하를 지칭하겠죠. 우리로 말하게 되면 위원장과 주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와 주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두 사람 간에 여러 집단들 간에 같은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직 안에 분란이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우리가 꼭 마을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앞에의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늘 염원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땅에서는 평화.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평화를 얻는다고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 모두가 다 소망을 하는 그런 문구죠. 근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해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여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이라 글귀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가로에 쳐져 있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 글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심을 받은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지는 않겠죠. 올바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곳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면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자기의 책임, 자기에게 부과된 이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완수하느냐, 이게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이고 열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책임. 자, 우리가 꿈꾸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 임실 치즈마을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